1834년 마드리드 궁전에서 왕실 의사로서 당신은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왕은 이미 죽었지만 당신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고인의 개인적인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떤 일도 상상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당신의 정신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왕비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고 두 손은 떨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다급한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왕의 죽음이 방 안에 흐르는 불안감을 일으키지만 진정한 공포는 바로 그가 덮여있던 실크시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침대로 다가가며 당신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페르디난드의 시신은 고요하게 누워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조차도 그의 그림자는 스페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의 잔혹하고 편집증적인 통치가 여전히 느껴지며 그 유산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에 숨겨진 것에 멈추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떨리지만 이제 그 일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페르디난드 II는 스페인에서 20년간 공포의 상징이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괴상하고 기괴한 신체적 이상이 그의 통치만큼이나 정의지었으며 역사에 남을 수 없는 그 신체의 비밀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고백되지 않은 진실이 수백 년 동안 속삭여졌던 이야기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려 합니다. 그의 비밀이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왕비가 거의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당신을 깨웁니다. 고백되지 않은 왕의 신체적 비밀, 그 괴물 같은 신체가 바로 이 왕의 유산이었고, 오늘, 이 순간, 당신은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왕의 신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른 채, 당신은 이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고백되지 않은 고통의 순간들이 숨겨져 있으며 왕비가 비밀을 유지하려 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려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왕의 잔혹한 유산을 보존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체에서부터 나라를 위태롭게 한 그 모든 것들, 권력의 기괴함과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가 태어난 혈통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왕의 출생은 단지 단순한 왕족의 탄생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된 왕실 내근의 결과였습니다. 스페인의 왕가, 하프스부르크와 부르봉 가문은 오랜 세월 동안 사촌끼리, 삼촌과 조카끼리 결혼을 하며 유전적 재앙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페르디난드에게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안겨주었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유전적 저주가 그의 몸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1784년 10월 14일 에레스코레알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 카를로스 4세와 마리아 루이자 팔레르모는 서로 첫 사촌 관계였으며 이 결혼은 순수한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혈통에서 태어난 페르디난드는 왕국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유전적으로 파괴된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이 피를 나누는 세습 왕가의 끔찍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르디난드에게는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면서 그 이상은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왕국과 국가의 운명을 지배할 위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신체의 이상을 처음 목격한 의사들은 당황했고, 궁정에서는 그가 남자답지 않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은 곧 그를 단순한 왕이 아니라 왕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파국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출생 자체가 왕국을 저주한 사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유전자적으로 이미 왕국의 질병이었던 근친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 그가 겪은 육체적 고통은 점점 더 그의 통치를 고립시키고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페르디난드는 단지 왕으로서의 권력을 넘어서 그 몸속에 숨겨진 모든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국은 그의 신체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의 신체는 왕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그 고통은 모두 왕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유전적 저주를 이해하려면 페르디난드가 태어난 왕국의 역사와 그 왕국을 지배한 가문의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봐야만 했습니다. 그의 몸은 단순한 물리적 결함이 아니라 그가 지배한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었던 가문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된 깊은 상처였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이상은 그의 청소년기 동안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단순한 키나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의 의학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왕궁의 의사들조차 그의 이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점차 그것은 왕실 내에서 말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젊은 페르디난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을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몸은 그의 비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그저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형태도 비정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신체의 변형은 더욱 기괴하게 보였고 왕궁의 의사들 중 일부는 그를 괴물로 여겼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성기는 그 길이와 형태에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을 띠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의학 자료들은 그가 겪고 있는 이상을 생리학적으로 기술했지만 그들의 표현 속에서도 공포와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신체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고 이상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의 왕위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요? 한 의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왕의 신체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마치 상상 속 괴물의 일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진단은 당시에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한 신체적 공포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것은 곧 페르디난드의 내면을 더욱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페르디난드의 심리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안감과 부끄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왕으로서 가져야 할 권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점차 왕국에 대한 통제를 잃어갔습니다. 왕실 내에서도 그의 신체적 결함은 비밀스럽게 다뤄졌고, 그를 비웃거나 고의적으로 그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조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페르디난드는 그런 내적 상처가 더해지면서 점차 심리적으로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신체적 문제는 단순히 그의 성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마주하면서도 그를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고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신체는 단순한 불행의 상징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왕국과 민중에게도 고통을 끼쳤고, 그로 인해 페르디난드의 통치는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신체적 저주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미래, 국가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고, 페르디난드가 자신의 신체를 대면하면서 겪은 고통은 그의 통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왕국을 다스리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이는 그를 폭군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 속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자신이 처한 신체적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점점 더 왕국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왕실에서는 그가 겪고 있는 이상에 대한 입을 다물기로 했고,
페르디난드는 점차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왕국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고 주위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의 통치에도 영향을 미쳤고, 왕국은 그의 불안정한 왕권을 따라가며 점차 위태로워졌습니다. 그의 신체적 결함은 왕국 내에서 그를 괴물처럼 다루게 만들었습니다. 왕비와 왕족, 궁정의 인물들까지도 그의 신체를 논할 때는 경외와 두려움의 눈빛을 보내며 그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왕국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의 신체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느꼈고, 이는 곧 왕국의 위기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로 인해 왕국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안은 그의 왕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국 내에서 페르디난드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금기시되었고, 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백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고립 속에서 페르디난드는 점차 더 큰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왕실의 하인들에게만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종종 그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고, 그 대신 궁정에서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궁정의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서 두려움만 느꼈고, 이는 왕국의 모든 권력 구조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결함이 그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국을 다스리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의 통치는 점차 더 비정상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궁정의 사람들에게 수시로 처벌을 내리고,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왕국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억압적이고, 공포의 분위기가 만연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립되는 동안에도 왕국은 여전히 그의 왕권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점차 분열되었고, 페르디난드는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국의 유일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페르디난드는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그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차 불안정해졌고, 결국 왕국의 미래도 그의 신체적 문제와 함께 점차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의 통치와 왕국을 잠식해갔고, 그는 자신만의 괴물과 싸워야 하는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내면적 고통과 왕국에 대한 불안은 단지 그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했으며, 그의 부모, 카를로스 4세와 마리아 루이자 팔레르모는 서로의 결혼을 통해 왕국을 지배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냉담하고 멀었습니다. 카를로스 4세는 왕국의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냥과 개인적인 즐거움에 몰두하며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자 역시 외도가 많았고, 이로 인해 페르디난드는 왕실 내에서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적 문제와 함께 고립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며 왕권을 이을 자격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곧 자신에게 부여된 왕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버지 카를로스 4세는 왕국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했고, 마리아 루이자는 왕국의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삶에 더 집중하며 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이러한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점차 왕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부모의 결혼이 왕국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적인 합의였을 뿐, 그들 간의 애정이나 신뢰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부모는 이미 서로를 위한 동맹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페르디난드는 자신을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왕국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결함은 그에게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겨주었지만, 그가 겪은 또 다른 고통은 바로 그의 가족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왕실은 그를 단순히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도구로만 여겼고, 그는 그와의 관계에서 따뜻함이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그의 통치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 심리적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점차 더 불안정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어린 시절과 왕실 내에서의 관계는 그가 경험한 가장 큰 심리적 상처였습니다. 아버지 카를로스 4세는 페르디난드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마리아 루이자는 그녀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왕국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로 인해 페르디난드는 왕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며 자라났고, 점차 자신의 신체적 문제와 왕권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그의 통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신체적 문제에 더해 왕국과 왕실 내에서의 자리를 확립할 수 없는 불안함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통치가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왕국이 아닌 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정치적 실체로 변해갔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왕으로서의 삶은 왕국을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개인적인 고통과 비극적인 결혼 문제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한 것은 1802년 마리아 안토니아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왕녀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것이었으며 양가 모두가 정치적인 동기로 결혼을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왕실의 두 왕조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려 했지만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왕국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 왕비가 겪게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입장하는 순간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의 신체에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결혼 첫날 밤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이상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왕비가 그 사실을 직면한 것은 결혼 밤이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의 신체를 보고 당황하며 괴물이라 외쳤고 그녀의 비명은 궁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페르디난드의 결혼 생활은 애초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은 단순한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장애물이었고 마리아 안토니아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체를 보고 겪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궁정 의사들은 페르디난드의 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쿠션, 의약품,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등장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임시 방편에 불과했고 진정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페르디난드는 점점 더 마리아 안토니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왕의 권리는 왕비에게 폭력적인 압박으로 다가왔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점점 더 깊은 균열을 만들어갔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문제는 그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한 비극은 그의 통치 방식을 더욱 비정상적으로 만들었고 그가 왕국을 다스리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점차 그녀의 신체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페르디난드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결국 이 결혼은 페르디난드와 마리아 안토니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왕비에게 강요하며 그녀는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왕국은 점차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불안정해져 갔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점점 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잃어갔고 그의 신체적 결함은 이제 그의 통치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대부분의 방법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왕의 신체는 점점 더 그의 마음과 통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가 직면한 문제는 그 어떤 의학적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궁정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왕비와의 친밀한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부터 각국에서 초빙된 의사들과 알케미스트들은 페르디난드에게 약초, 연고, 그리고 기적적인 치료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페르디난드의 신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 모든 방법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고 그의 신체적 문제는 그를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점차 궁정 내에서 자신에게 기적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들을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 왕국의 자원은 불필요한 실험과 치료에 소비되었습니다. 그는 각국의 의사들, 알케미스트들, 심지어 기이한 민간 치료사들까지 초청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헛된 노력에 불과했고 그의 신체는 점점 더 그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치료 시도는 왕비와의 관계에도 더욱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안토니아는 점차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페르디난드는 그녀가 자신에게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왕비가 그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점점 더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고집과 자존심은 마리아 안토니아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녀는 결국 약물에 의존하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치료를 위한 끝없는 추구는 왕국을 점차 더 고립시키고 왕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국의 재정은 그를 위한 치료와 기적을 찾는 데 끊임없이 소비되었고 궁정의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점차 왕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디난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문제와 통치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스페인의 미래의 큰 그림자로 드리워졌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점차 자신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고 그로 인해 점점 더 그의 통치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왕국은 그가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폐함으로 인해 점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첫 번째 결혼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고 왕비 마리아 안토니아는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왕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드에게는 계속해서 후계자를 낳을 필요가 있었고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압박은 그를 다시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805년 그는 두 번째 왕비인 마리아 이사벨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도로 보였지만 상황은 여전히 비극적이었습니다. 마리아 이사벨은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이상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결혼 첫날 밤 그녀는 자신의 신랑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특이성은 마리아 이사벨에게 두려움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의 신체를 직면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는 두 번째 결혼에서도 중요한 문제였고, 그로 인해 왕비는 점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이사벨은 페르디난드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고, 왕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페르디난드와의 관계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했으나, 왕의 권력과 그의 신체적 문제는 그녀를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마리아 이사벨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마리아 이사벨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고, 그녀는 점차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왕비가 그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자, 그 책임을 모두 그녀에게 전가하며 더욱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궁정 내에서 페르디난드는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왕국을 통치하고 왕비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할 책임은 점차 그의 신체적 고통과 왕비의 반응에 의해 휘둘려갔고, 왕국은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페르디난드와 마리아 이사벨 모두에게 고통의 반복이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왕국의 정치적인 안정보다는 개인적인 비극을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결혼을 통해 후계자를 낳으려 했지만, 그가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그의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왕비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두 번째 결혼은 또 다른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리아 이사벨은 끝내 왕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급격히 건강을 잃었습니다. 왕비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스페인 왕국에 대한 희망을 잃은 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페르디난드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고, 그는 이를 왕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현실은 그의 신체적 문제와 왕국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부족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리아 이사벨의 죽음 후, 페르디난드는 왕비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왕비가 일부러 그의 요구를 거부했거나 자신에게 불충실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왕의 병적인 의심은 더욱 커졌고, 그는 왕비의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마리아 이사벨의 사망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었다고 믿으며 그와 가까운 사람들조차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왕비의 사망은 그만큼 페르디난드의 정치적, 심리적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왕국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점차 붕괴되었습니다. 그의 의심과 공포는 왕국 전역에 퍼졌고,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과 이로 인해 발생한 통치적 실패를 왕국에 전가하며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쥐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왕국은 더 이상 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불안정은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점점 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사망한 후, 페르디난드는 왕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대신 왕실의 종교적,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궁정에서는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신체와 통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사들과 알케미스트들을 불러들이며 더욱 기괴한 치료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 이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왕국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페르디난드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고, 그의 통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왕국의 붕괴와 자신의 고통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이는 결국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왕비가 사망하고 왕국은 점차적으로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디난드는 결국 왕국을 다스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이사벨의 죽음 이후 페르디난드 II는 더욱 고립되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그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여전히 왕국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왕국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저 개인적인 고통을 숨기고 왕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변질되었고, 왕국은 그의 비이성적 결정과 압박적인 태도로 인해 점차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왕비와의 결혼에서 겪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결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왕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왕비의 죽음 이후 스페인 왕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극에 달했고, 왕국의 엘리트들은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페르디난드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후계자를 낳을 수 없다면 왕비가 다른 방법으로 왕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폭군적 성향은 그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왕국을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왕비와 왕족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이어갔고, 왕국의 고위층들은 그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왕국 내에서의 권력 다툼은 갈수록 심해졌고, 페르디난드의 통치는 절대적인 두려움과 압박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으며, 그의 폭군적 통치 스타일은 스페인의 정치적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왕국의 문제로 치부하며 모든 실패의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그의 불안과 공포는 왕국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궁정 내의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 문제를 감추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협조해야 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궁정 내에서는 그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지나친 자기검열과 억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인의 정치적 불안정은 페르디난드가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왕국의 경제는 점차 파탄에 이르렀고, 민중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스페인의 전통적인 왕권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고립과 신체적 문제는 왕국의 붕괴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는 점차 그 자신이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왕국을 망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끝날 즈음, 페르디난드는 왕국을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그의 통치는 그 자체로 스페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도 후계자를 낳기 위한 기적을 기대하며 왕국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만든 불안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자신의 왕국과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왕국은 그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 휩싸였고, 그가 고집스럽게 믿었던 기적적인 해결책은 점차 현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왕국은 그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점점 더 허물어져 갔고, 민중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점점 더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끝내 자신이 왕국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의 마지막 날들은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페르디난드의 마지막 날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궁전 내에서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을 느끼며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기괴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왕국을 다스리던 수많은 고위층들은 그의 고립된 성격에 맞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왕의 요구는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가혹해졌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 했고, 그는 계속해서 왕국 내에서 불신과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왕국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왕국의 상황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페르디난드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지며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왕국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 문제와 정치적 무능력은 이미 왕국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페인의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페르디난드의 마지막 통치는 왕국의 해체와 파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페르디난드의 마지막 순간, 그는 더 이상 왕국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아를 잃고 모든 것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 속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그를 도울 수 없었고 페르디난드의 심리적 고립은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바랐지만 결국 그는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죽음은 스페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통풍이었지만 궁정의사들 사이에서는 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이 비밀리에 논의되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과 정신적 문제는 왕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죽음 후 스페인은 그가 남긴 유산을 마주하게 되었고 왕국의 미래는 그의 고통스러운 통치와 함께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왕국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스페인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신체적 결함이 정치적 재앙으로 번진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을 넘어서 스페인 역사에서 거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의 사망 후 그의 통치에서 겪은 고통과 실패는 왕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스페인 왕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을 의미했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죽음은 스페인 왕실을 뒤흔들었고 왕국의 지도력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왕비 마리아 크리스티나가 페르디난드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녀는 페르디난드가 남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은 이미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그의 후계자인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왕국을 안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신체적 이상이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아를 숨기고 왕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왕국은 점차적으로 파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신체적 결함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스페인 역사에 길고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국의 경제와 사회는 페르디난드의 통치가 끝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향한 길을 걷고 있었고 왕국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사망 후 스페인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여러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졌고 내정과 갈등은 끊임없이 왕국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왕국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스페인은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결함은 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가 남긴 혼란을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왕국은 그의 시대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고 페르디난드는 왕권의 부패와 그로 인한 고통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이제 역사 속의 비밀로 남아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결함을 넘어서 왕국의 운명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그의 통치와 그가 겪은 고통을 통해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국가와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인물입니다. 페르디난드 II의 통치와 그의 죽음은 단순히 왕국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스페인의 문화와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국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비극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페인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는 그가 지닌 신체적 문제와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그의 통치가 국가에 미친 영향은 길고도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왕권의 붕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은 그가 왕국을 다스릴 수 없도록 했고, 왕비들과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비극은 그의 통치 방식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왕국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왜곡시켰고, 이는 그가 남긴 정치를 통해 왕국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통치가 끝난 후, 스페인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왕국의 통치권은 왕비 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 넘어갔지만, 그녀는 그가 남긴 파국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왕국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스페인의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결함은 단순히 그가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이 아니라 왕국 전체를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왕국의 엘리트들은 여전히 페르디난드의 통치 방식에 따라 정치적 불신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의 죽음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했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산은 그가 남긴 물리적 고통을 넘어서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은 그를 무능하게 만들었고, 그의 고통은 왕국을 이끌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남게 되었고, 그의 통치는 그 자체로 왕권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이름은 스페인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지만, 그가 겪은 고통과 비극은 왕국을 넘어 인간 존재의 한계와 고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스페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절대적으로 불안정했고, 페르디난드가 남긴 고통과 정치적 혼란은 왕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길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스페인 역사에서 비극적이며 교훈적인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왕국은 그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페르디난드 II의 유산은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스페인의 운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사망 이후, 스페인은 그가 남긴 혼란과 갈등 속에서 회복할 길을 잃었습니다. 왕국은 페르디난드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서 비롯된 정치적 붕괴와 맞물려 깊은 분열과 불안정성에 빠졌습니다. 스페인은 이제 단순히 왕권의 상실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이끌었던 시대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상처는 왕국 전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통치했던 시기의 정치적 격차와 왕실 내의 불안정은 그의 후계자들, 특히 왕비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그 후의 왕들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페르디난드의 후계자로서 왕국을 다스려야 했지만 그녀의 통치는 왕국의 혼란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충돌과 내부 반란은 끊이지 않았고 왕국의 권력 구조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마리아 크리스티나 또한 페르디난드가 남긴 유산을 극복할 수 없었고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스페인은 더욱 깊은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가 남긴 유산은 단지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왕국의 문화와 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왕국의 민중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가 남긴 신체적 이상과 그로 인한 고통은 왕국의 통치와 정치적 권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습니다. 왕국의 귀족들, 그리고 민중들은 페르디난드의 통치를 통해 왕권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이후 스페인 사회와 정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산은 단지 신체적인 고통과 정치적 실패를 넘어
왕국 전체가 어떻게 한 왕의 통치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은 그의 정신적 고통과 맞물려 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왕국은 계속해서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한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력을 잃었지만, 그의 통치와 그로 인한 붕괴는 스페인의 역사에서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통치가 끝난 후에도 스페인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전히 그가 남긴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으며, 페르디난드가 만든 유산은 이후 몇 세대에 걸쳐 스페인 왕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왕권의 상징으로, 또한 절망의 상징으로, 그리고 인간 존재의 한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스페인 역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왕국은 점차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지만, 페르디난드 II의 그림자는 여전히 왕국을 뒤흔들며, 스페인은 오랫동안 그의 유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사망은 스페인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왕국은 전혀 다른 지도력을 필요로 했고, 마리아 크리스티나 왕비는 페르디난드의 유산을 청산하고 왕국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통치는 곧바로 왕국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죽음이 가져온 혼란은 단순히 왕위 계승 문제만을 넘어서 스페인의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남긴 신체적, 정신적 유산은 왕국을 고립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왕비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페르디난드의 뒤를 이어 왕국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녀의 통치 또한 궁정 내의 세력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키지 못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산은 그가 왕위에 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왕실과 귀족들 사이의 권력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의 경제는 끊임없이 악화되었고, 외국과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왕국은 결국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그의 신체적 고통과 그것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 단순한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결함을 초래한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체적 이상은 왕국의 왕권을 약화시키고 왕국의 정치적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남긴 유산은 그가 직접 만든 파괴적인 자아와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왕국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 흔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죽음 이후, 스페인은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유산에 의해 뒤흔들리며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왕국은 결국 그가 남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기 위한 어려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페르디난드가 떠난 후에도 그의 이름은 왕국의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의 고통과 왕국의 불안정은 앞으로도 스페인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결국 왕국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그의 유산은 단지 왕국의 파괴뿐만 아니라 왕권의 부패와 그것이 인간의 정신과 몸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그것이 왕국을 안정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죽음 이후, 그의 신체적 이상과 그로 인한 고통은 스페인 왕국의 어두운 과거로 남아있지만, 그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신체적 유산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통풍으로 기록되었지만, 궁정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가 겪은 신체적 문제들이 결국 그의 정신적 붕괴와 왕국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비밀리에 논의했습니다. 왕의 유해는 신체적 문제를 숨기기 위한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그의 죽음과 그에 관련된 의학적 기록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해는 특별히 관리되었고, 왕의 신체적 결함은 이제 역사적 비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세밀히 보존되었고, 그것은 궁정 의사들의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성적 이상은 의학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었고, 그의 유해는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았지만,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기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기록과 궁정 내 문서들은 모두 그의 신체적 문제를 은폐하려 했으며, 페르디난드의 유해는 그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해를 보존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그의 신체적 결함을 과학적 관점에서 다루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해는 궁정의 비밀이었고, 그가 남긴 신체적 유산은 점차 스페인 왕국의 정치적 비극과 결합하여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은 이후 세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왕국은 그 유산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해는 결국 로마 교황청에 의해 관리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신체적 결함과 관련된 기록들은 철저히 보존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연구하려 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해와 관련된 비밀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의 신체적 이상은 단지 그가 겪은 고통을 넘어서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는 이제 역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비극적인 인물로 남아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고통과 왕국의 파멸을 상징하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그가 통치한 왕국은 결국 그의 비극적인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고통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스페인은 페르디난드의 그림자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그가 남긴 상처는 왕국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통치와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스페인 왕국의 내부적인 붕괴를 넘어 절대 권력의 위험과 인간의 한계를 경고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신체적 고통과 내면의 불안이 정치적 실패로 이어지는 예시가 되었고 그의 통치가 끝난 후에도 스페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디난드는 그가 겪은 고통이 어떻게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그의 이야기에서는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취약성이 어떻게 결합하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유산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 사라진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왕국을 지배하는 것 이상의 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남긴 비극적 교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권이 가져오는 무게와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고통이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페르디난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더 이상 왕국의 정치적 사건에 그치지 않았고 스페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 절대적인 권력의 위험과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페르디난드는 단지 한 왕으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체적 결함과 정신적 고통이 어떻게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했지만 그 권력은 점차 그의 내면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 통제를 벗어나고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절대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교훈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비극적인 왕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취약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지 스페인의 역사에서 비극적인 왕으로 남지 않고 인간과 권력,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지는 상징으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II의 이야기는 권력의 부패와 그것이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